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헤드록 재판받는 장관님입니다. 예,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머리를 감싸지는 게 헤드록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혐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27명, 민주당 관계자가 10명입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이 중 한 명인 건데요. 박 후보자는 특히 야당 당직자의 목을 안아죄는 조금 전 말씀한 일명 헤드럭을 하는 모습이 국회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늘 27일 첫 재판을 받는데 먼저 지난해 4일 충돌 사태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면물 쓰고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박 후보자가 직접 이제 몸싸움에 휘말린 저 장면은 이제 잡힌 거는 카메라에 잡힌 건 없군요. 네, 맞습니다. 현장이 워낙 아수라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 카메라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 모습은 포착이 안 됐습니다. 국회 CCTV에만 그 모습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이종걸 전 의원이 야당 당직자에게 헤드럭을 거는 모습입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박범계 후보자도 비슷한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야당 반대로 이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아직 잡히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나흘 전에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으니까 이제 20일 내에 이제 이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25일 전에는 이제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이 27일에 잡혀 있으니까 현직 장관 신분으로 이제 형사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관에 임명된 이후 첫 일정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형사 피의자가 된다면 이제 이해 충돌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에도 법무장관이 이렇게 형사 피의자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해본 바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기소 전에 물러난 바 있고요. 박 후보자는 지난해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이 야당을 기소하면서 여당도 일부 넣은 것이라면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 박범계에 대한 기소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 기소입니다. 이제 국회 CCTV에 이제 헤드록 장면이 잡혔다면은 이제 저런 얘기가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다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박 후보자가 너무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어요. 청문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의혹들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박 후보자의 최측근 2명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일을 박 후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였던 고시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외에도 재산 신고 누락과 주변의 부동산을 헐값에 허위로 매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물론 이런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후보자가 유독 이제 야당에 엄격한 잣대를 그동안 들이대 왔기 때문에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헤드록 재판받는 장관님의 느낌표는 헤드록 푸는 장관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헤드록은 사실 아마추어 레슬링에서는 쓸 수가 없는 반칙 기술입니다. 전임자였던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이 개혁을 명분으로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에 부당한 헤드록을 가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박 후보자는 그 헤드록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윤 7월이면 늦으리로 하겠습니다. 예, 홍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말 같은데 7월이면 이제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사석에서 최근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에게 한 말인데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7월 임기를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대선이 이제 내년 3월 9일이니까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죠. 야권의 대선 주자 경선 일정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 당
당원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선 12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후보를 뽑는 겁니다. 또 당 예비 후보 등록은 240일 전인데요. 7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이 7월 24일에 임기를 마치니까 그때는 이미 야권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을 거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야권에는 무려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때에도 현직에 있으면 이런 관심에서 소외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윤 총장 지지율이 이제 30% 안팎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이 윤 총장을 빼고 이제 대선 레이스를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윤 총장은 어쨌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일에 집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7월이 늦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건 범야권 플랫폼에 윤 총장을 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당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이른바 반문연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일단은 외부 인사가 그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퇴임 후 봉사 이 발언만으로를 놓고도 지금 정치권이 그동안 시끄러웠었는데 아마 본인이 더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윤 7월이면 늦으리의 느낌표는 직무에 충실하면 풀리리로 하겠습니다. 예. 윤 총장이 퇴임 이후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든 이 남은 반년의 임기가 짧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개혁과 권력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순리대로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